여러분들은 뉴욕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제일 재밌게 봤던 인생 미드라고 할 수 있는 작품 두 개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프렌즈와 하와이 매추얼 마더입니다. 시즌이 길게 이어짐에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봤다는 점이나 친구들과의 우정, 그리고 사랑을 그렸다는 점 외에도 두 드라마의 공통점은 많이 있는데요. 두 드라마의 주요 배경이 뉴욕이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가본 적도 없고 딱히 가보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없긴 했지만 프렌즈의 그 유명한 센트럴 퍼크를 비롯한 드라마 장면들 속에 나오는 풍경 하나하나들로 인해 왠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선 익숙한 도시 중 한 곳이었습니다. 가볼 엄두를 내진 않았지만 그 정도 규모의 대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전 오늘 제가 소개드릴 책으로 그래도 조금이나마 대리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김규림 작가님의 세 번째 책이자 두 번째 그림 일기 시리즈로 규림님이 다녀오신 뉴욕 여행 이야기입니다. 규림님은 뉴욕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오셨을까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책은 김규림님의 뉴욕 그림 일기입니다. 이 책은 우선 앞서 소개해드린 규림님의 책 두 권과는 다르게 독립 출판이 아닌 출판사를 통해 정식 출간된 책입니다. 그런 만큼 책의 퀄리티도 좋아졌는데요.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서도 퀄리티 면에서는 제일 좋지 않나 싶었습니다. 규림님이 블로그에 올려주신 글을 참고해보면 공책 느낌의 디테일을 살리려고 천책 등 마감에 백박인쇄, 수작업 재단 등 일반 책에 비해 3, 4배의 시간이 더 걸리는 까다롭고 수고로운 공정을 통해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 책이 진짜 퀄리티가 좋은데요. 책의 무게감이랄까? 아니면 손에 착착 감기는 느낌, 그리고 약간 디테일한 마감, 이런 거는 책의 실물을 진짜 손에 쥐어봐야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의 표지가 상당히 독특한데요. 표지에서부터 약간 미국스러운 뿜뿜하지 않나요? 이 패턴이 미국 문구의 상징인 컴포지션 노트의 이미지라고 하는데 미국인들에게는 학창시절에 많이 써서 흔한 노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모닝글로리 노트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여행지가 뉴욕이라는 점과 여행지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가 달라졌다는 점을 빼면 이전에 소개드렸던 책 도쿄 규림 일기와 책의 구성은 비슷합니다. 예전 리뷰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번에도 왜 그림 일기를 그리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여행지를 가든 저희가 빼놓지 않고 하는 의식적인 행위가 있죠. 바로 사진 촬영입니다. 여행의 즐거움을 사진으로 남기려고 촬영을 하는 것인데 가끔은 주객이 전도되어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 여행을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규림님은 여행지에서의 일상과 감상을 그림 일기로 남겼는데요. 책의 도입부에서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여행지에 오르면 평소보다 좀 더 많이 쓰고 그립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과 영감, 정취들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끊임없이 기록합니다. 여행을 할 때 굳이 손으로 쓰고 그리는 아날로그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 자리에서 쓰고 그린 것들이 어쩐지 머릿속에 오래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보고 그리느라 좀 더 세심히 관찰하고 손으로 쓰느라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달까요? 저도 여행지에서 수많은 사진을 찍지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분으로 이런 사진을 찍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굳이 그림 일기일 필요는 없지만 나만의 아날로그한 방식으로 여행을 기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규림님은 이번이 첫 뉴욕 여행이었습니다. 이번 여행 전까지만 해도 뉴욕에 갈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2주라는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 동안의 이 여행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귀림님만의 여행의 특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 예찬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타 여행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여행에서도 규림님은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아다닌 것에 들이는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문구류가 대표적입니다. 전부터 문구류를 좋아하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번엔 문구 쇼핑 예산만 100만원을 따로 잡아 놓으셨을 정도니까요. 컴포지션 노트와 다양한 문구들을 비롯해 LP와 킥보드, 뉴욕을 상징하는 다양한 굿즈까지 그치지 않고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편지 봉투들, 1900년대 초 누군가 쓴 장부수첩, 빈티지 스타워즈 만화책과 오래된 빙고판까지 누군가의 소비 생활을 보는 게 이렇게 짜릿할 수 있었나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감탄력입니다. 감탄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 아닐까요? 저는 성격이 무덤덤한 편인데요. 아무리 놀랍고 신기한 걸 접해도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정도랄까요? 반면 규림님은 스스로도 호들갑을 잘 떠는 편이라고 하시는데 뉴욕의 모든 풍경에 감탄하고 또 감탄하십니다. 그 감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탄할 정도로 말이죠. 곰곰이 생각해보니 세상에 대해 오픈되어 있고 모든 걸 흡수하려는 촉이 세워져 있어야 이렇게 감탄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겐 타고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세밀하게 관찰해 디테일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훈련을 반복해야 감탄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또 감탄을 많이 하는 사람이 남을 쉽게 감탄시킬 수 있잖아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감탄하며 읽었던 부분은 NYPL, 뉴욕 공립도서관이 나오는 부분이었는데요. 규림님이 너무 감탄하시길래 저도 찾아서 사진을 봤거든요. 공립도서관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문화유적 같은 고풍스러움도 풍겨져 나오는 것 같았는데 내가 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분위기에 압도될 것 같았습니다. 저런 곳을 집 앞 도서관 가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찾아가 공부를 하고 책을 보는 것은 도대체 어떤 기분일까요? 저도 진짜 질투가 날 정도였습니다. 세상이 이렇게나 넓은데 이걸 알게 되어 참 다행이야. 규림님에게 뉴욕은 그동안 가본 적 없지만 알게 되어 참 좋은 넓은 세상,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유롭게 표현하고 개성이 존중되면서도 옛것과 새것이 공존되는 모습을 보며 그 누구의 모습이 아닌 자신으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책을 보는 저에게도 뉴욕은 그런 곳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동안 가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갑자기 한번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어진 도시로 말이죠.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렇게 심각하게 멋진 도시가 있구나 라는 걸 안 것만으로도 이 책의 존재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